속보입니다. 정부가 이금융권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일정과 방법을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린 그대로 18일에 첫 접수 들어갑니다. 이금융권 대출 있으신 분들 꼭 보세요.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리, 요거 보면서 말씀 설명해 드릴게요. 공문은요, 내일 나옵니다. 공문은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직 안 올렸어요. 근데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 금융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 빠르게 하시는 겁니다. 내일 공문 나오는 대로 제가 그 공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제 아직 안 나온 겁니다. 내용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공문 내용. 자, 그 지원정책 총정리 가보시면은 번호 20번째, 20번에 여기 나오면은 이금융권 이자 현금 지원 있죠. 그래서 번호 20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0번째 지원이고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5% 이상 7% 미만 이자 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문제가 많죠. 왜?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이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다가 진짜 10%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정부가 이게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3천억 원이 최대, 여기 있죠. 3천억 원이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되게 조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5에서 7% 미만의 그 대출 이자를 내신 분들,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은 이겁니다. 7% 이상인 분들은 대안대출을 해라, 이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하고도 욕먹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가 150만원,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해준다 하니, 일단 해당하신 분들에게는 좋겠지만은,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참 허탈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오늘.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자, 40만 명에게 이자 3천억 원에 대한 환급 신청이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40만 명이 있나 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40만 명 정도 되고, 굉장히 많죠. 사실 40만 명이라니까. 그 40만 명에 3천억 원, 큰 돈이죠. 사실 3천억 원이면은 환급을 시작합니다. 금년에 1분기에 소상공인 최대한 24만 명이 받을 것으로 지금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0만 명인데 한 60%가 이번 1분기에,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는 신청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1인당 평균 75만 원 현금 지급으로 아마 들어갈 것으로 지금 정부는 예다보고 있고요. 3월 29일에 첫 이자 환급 개시합니다. 3월 29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거 스케줄 잘 지켜주셔야지만 3월 29일에 첫 지급 들어가고, 만약에 이걸 놓치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다음 분기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듣고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접수가요,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3월 18일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사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문이 나오기 전이라서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여기다 뭐라 했었죠? 예상이라고 적어드렸죠. 지금은 예상자를 뺐습니다. 왜? 공문이 나와서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18일부터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이게 첫 접수예요. 18일부터.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3월 18일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예상이 아니라 확정이 됐다. 그래서 18일. 그래서 여정 채널을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구독 지금 눌러주세요. 생각나는 김에. 왜냐하면 구독을 눌러야지만 계속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산 소진시에요. 이게 3천억 원 예산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민간금융에서 안 하는 겁니다. 정부 예산 가지고 한다고 했죠? 재정지출 3천억 원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소진되면 끝이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요, 무조건 빨리 접수하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자, 그럼 지원 대상이에요. 이거 대상자 가볼게요. 대상자. 자, 대상자는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은 여기입니다. 매번 말씀드렸어요. 저축은행. 자, 저축은행에서 내가 대출 받았어요. 사업자 대출입니다. 사업자 대출인데, 여기 보시죠. 사업자 대출인데, 자, 저축은행, 그 다음에 상호금융 어디에요? 농수신협, 그 다음에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여전사, 그 다음에 여전사가 어디에요? 카드사와 캐피탈. 예, 여기에서 5에서 7%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 사업자, 법인 소기업.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사실 하고도 욕먹는다. 왜? 여전사 같은 경우에는 여신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드사와 캐피탈인데, 카드사와 캐피탈에서 5에서 7%짜리 사업자 대출이 있냐 이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거 처음 발표했을 때도 뭐라 했었잖아요. 이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정부는 40만 명이나 된다 하니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보기 때는 여기는 많을 거예요. 여기 요쪽은 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쪽은 5에서 7% 사업자 대출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아마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근데 여전사에서 5에서 7%는 좀 글쎄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소규모권에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보험사 없습니다. 보험사는 사업자 대출, 사실 보험사 대출이 약간 그 보험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없어요. 지금 없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5에서 7% 미만. 아니 왜냐면 너무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그 보험사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정확하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일단 제 말은 저는 공문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보험사, 나도 보험사에서 뭐가 있는데 그러면 보험사 쪽에 물어보십시오. 아시겠죠? 보험사 쪽에 꼭 물어보세요. 보험 대출이 있으신 분들. 자, 일단은 공문에는 없으며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자, 5에서 7% 미만 사업자 대출 보유했던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궁금하죠. 뭐가 내가 얼마 돌려받는지. 자, 1억 원 한도 내에서요. 5에서 5.5% 사이에 그 대출 금리가 있으신 분들은 그 내가 가진 대출의 0.5%를 돌려받는 거고, 그래서 5.5에서 6.5의 사시이신 분들은 5%와 금리의 격차, 6%면 6-5 해서 1%를 돌려받는 거죠. 그럼 6.5에서 7.0의 이 대출 금리를 갖고 있던 분들은 똑같아요. 그냥 다 1.5%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의 1.5%의 그 이자를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각 금융기관은요, 여기 보세요.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뭘 한대요? 이자 환급 신청 기관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뭐 한대요? 문자 메시지 발송한다. 자, 13일부터입니다. 오늘이 이제 3월 10이에요. 3월 10 일요일입니다. 13일부터 이제 여러분께 문자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오면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문자 오면은요, 여러분께 터치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번에 문자는요, 여러분 뭐 터치해서 신청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무슨 뭐 이상한 문자 오면 보기만 하시죠. 뭐 터치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문자가 만약에 대상이신 분들은 이 지원 대상 차주들에게는요, 신청 기간 뭐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주면서 문자 메시지 당신 대상자입니다 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터치해서 신청하는 건 없어요. 자, 1분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요, 잘 보세요. 18일부터 25일 신청하면, 그렇죠? 18일날 웬만하면 다 신청하십시오. 18일에서 25일 신청하면 26일에서 28일 검증 확정이 되고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환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29일부터 이제 첫 환급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하세요. 이런 거는 18일에 바로 하십시오. 그래야죠. 왜냐하면 검증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이 검증 작업이 3일 정도, 영업일로 3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검증 들어가고 빨리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때 지나면 다음 분기로 넘어가거든, 이거. 신청은 가능해요. 신청은 가능한데 돈이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에 문자 받거나 대상이신 분들은 18일에 무조건 그냥 신청하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3월 29일 날 첫날에 그냥 돌려받으세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신청 방법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알려드렸었죠? 근데 확정이 돼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신용정보원. 신용정보원. 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 그 다음 개인 사업자는 여기로 가셔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자, 그러면 요거 신용정보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미 제가 다 소장원 카페에 방송하기 전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너무 착하죠, 저. 자, 여기 가시면 메인 페이지 가보면 이금융권 이자 대출이자 환급 신청이라고 있어요. 클릭하시면 넘어가는데 아직 안 열립니다. 얘네가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링크는 맞거든요. 그래서 아직 얘네가 오픈을 안 해서 요 링크요. 그래서 아직은 못 들어갑니다. 신청하는 날 아마 오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시던 아니면 여러분께서 직접 이 주소를 치셔야 되는데 이 주소 캐시백 크레딧 포유 .or.kr 이렇게 치셔야 되는데 오타 한번 나고 이상한 사이트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클릭해서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소자공 카페 오시면 바로 이렇게 링크 다 달아드렸으니까.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소상공인 확인서를 다운로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바로 윗부분에 소상공인 확인서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법인 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이게 여기입니다. 여기. 예. 금방 보는 요게 여기 소상공인 확인서. 이쪽이 바로 뭐야? 여기 있잖아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여기 오셔서 여러분께서 이제 다운로드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이제 여정몰로 가볼게요. 자, 요렇게 와서 요거 보이고요. 이거는 매번 강조드리지만 이금융권은 뭐 해야 된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소자공 카페 링크 있으니까 일로 오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아니면 네이버에서 소자공 치시던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부제로 접수 받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기준으로 해서 초기 접수 가능 날짜는요. 자, 18일날 처음 접수 들어가죠. 자기 출생연도 끝자리가 38. 출생연도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예요. 자, 38, 19일에는 49, 5일에는 50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18일에 오부제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날. 예, 무조건 이날. 그리고 내가 출생연도 49이신 분들은 무조건 19일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23일부터는 오부제 적용 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은 계속 가능합니다. 예, 신청은 계속 가능한데 이게 분기별로 끊어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웬만하면은 해당되신 분들은 꼭 이번에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좀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38이신 분들은 좋아요. 38이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검증 확정 작업이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영업일로 3일. 예,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제 먼저 검증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분들은 이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계신 분들 무조건 18일에 신청하셔야 돼요. 23일에 신청할 생각 버리시고 내가 이 오부제에 맞춰서 무조건 첫날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은 가장 먼저 받겠죠. 신청하면은. 그죠? 38이신 분들,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이신 분들. 그래서 받으면 되고, 그리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이치님은 맨 끝에 받느냐? 그렇다고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4월 5일까지 여러분께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안 받는 건 아니니까, 그죠? 예, 너무 이렇게 이렇게 안 나와 그러지 마시고요. 검증 작업이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검증 작업이. 그래서 3일 정도 검증하니까, 그래서 4월 5일까지는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부제에 맞춰서 하시고 23일부터는 오부제 적용 없이 여러분께서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금융권 이자 현금 지원 이 서비스가 이제는 시작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대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힌트를 막 드리거든요, 여러분께. 그러니까 제가 그 공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확정을 안 지어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 공문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제는 딱 말씀드렸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흘리는 거,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미리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괜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지금 구독 버튼 누르셔서 계속 정보를 계속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내일 공문이 나옵니다. 그럼 내일 공문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 내용에 대해서 요거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돌려받고 이런 이제 계산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공문이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직 그 금융위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안 올라온 걸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대로 제가 그 공문 보면서 여러분께 내일 한 번 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일도 해당하신 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강조해 드립니다.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금융권 이자 캐시백이잖아요. 그죠? 이금융권의 5에서 7% 이게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정부는 40만 명이라는데 글쎄요. 40만 명이 과연 될까요? 저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최대로 아마 잡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오버되면 안 되거든. 예산을 오버해서 지급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아마 잡았을 거예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최대한 많이 잡아놨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5에서 7%가 이금융권에서 그쵸?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대부분이 여러분 이금융권에서 받으면 이자가 10% 막
7%다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정부가 정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이것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러워요.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황을 볼 거예요. 저도 이거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께 제가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께 이거 혹시 되신 분들 있으세요? 아니면 주위 분들 중에서 이거 신청 들어가신 분들 계시나요? 이렇게 제가 시시때때로 물어볼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번 댓글 주십시오. 있는지, 정말로 그 이금융권에서 5에서 7%가 많이 있는지, 주위 분들이 정말 그런지 한번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현황을 좀 보게. 그래서 있긴 있겠죠, 당연히. 뭐 저축은행 이런 데서 좋은 조건으로 그 5에서 7% 받으신 분들이 있긴 있겠는데, 그 5%짜리 대출 이금융권에서 받을 정도면은 그 신용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1금융권에서 갔을 텐데, 그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말할 건 맞습니다. 사실 이게 왜 나왔는지, 이게 갑자기 왜 이거 없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이거 없었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그 작년도에 예산 잡을 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 예산 3천억 원에 이제 잡힌 건데, 이게 왜 튀어나왔겠습니까? 예. 아우, 그냥 말할 건 많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요렇게 해서 여러분 정해졌고, 여러분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이 모아져야 어떻게 돼요? 또 이게 또 정책도 반영이 되고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매번 방송 체크해 주시고, 제안할 거 꼭 제안해 주시고, 건의할 거 건의해 주셔서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 모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모아져야 바뀌는 거예요. 정책도 바뀌고 여러분의 그 입장도 밝힐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이라든지 정책을 만드신 분들이 그 뭐 나빠서가 아니에요. 예, 이분들이 뭐 일부러 뭐 소상공인 막 나쁘게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모를 뿐입니다. 소상공인의 현실을 모를 뿐이에요. 그거를 알려주는 역할이 여정과 여러분입니다. 예, 정말 그래요. 그런 분들이 나쁜 분들도 아니고요. 뭐 일부러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진짜 진짜 없어요. 그냥 딱 이유 하나예요. 몰라요. 본인들이 소상공인이 아니니까. 본인이 이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를 뿐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을 해주셔야 돼요. 야, 이렇다 현실은. 소상공인의 현실은 이렇다. 지금 이금융권에서 5에서 7%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예, 이거를 이제는 여러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거를 만드신 사람에 대한 정책에 대한 막 뭐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알려만 주세요. 현실을. 우리의 현실을 여정 채널 안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시고요. 소자공 카페 가면은요, 이 부분에 대한 또 게시판도 있으니까 여러분 가셔서 많은 얘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내일 공문 나오면 바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그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근데 요즘 이상하게 일요일날 공문을 날려요. 희한해요. 일요일날 좀 글쎄요. 내일부터 바로 뭐 일을 해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요일날 항상 이렇게 공문을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쉬어야 되는데 이게 여정 가족님들께 또 가장 먼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미리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여정 채널 안 보신 분들은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고,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은 그 열망과 그 다음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보니 뭐 어떡합니까? 오늘 또 발표하는 거 그러면 방송해야죠 또. 그래서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위해서 방송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유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해당되신 분들 꼭 잊지 말고 18일에 첫 접수, 오브제입니다. 오브제 맞춰서 접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항상 힘내십시오. 자,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장사 마케팅 오늘 할 내용인데, 글쎄요, 장사 마케팅을 오늘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중복이 되면은 이게 오늘 거가 많은 분들에게 푸시가 안 가요. 그래서 장사 마케팅을 오늘 방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고민인데, 일단은 오늘 일요일인데요. 요거 보시고요. 주중에 혹시 기회 되면 장사 마케팅 그때 가서 좀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꼭 요거 체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이 장사 마케팅 얘기하느라고 다시 한번 인사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